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96페이지입니다. 사례. 헤딩을 한 사례,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일본에서 큰 부자이신 분의 사례를 적어놨는데, 오늘은 딱 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사례.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그죠? 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기울었다. 그 때문에 어린 마쓰시다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쵸? 23살이 되던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 엔을 달성하게 된 마쓰시다 전기였다. 5조 엔이요. 한국 돈으로 57조 130억 원이래요. 조는 뭐, 조 단위는 조가 어디 뒤에 조 있는지도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너무 큰 단위라고 그래서 그냥 조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57조 130억 원이니까 억 다음에 조예요. 그쵸?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거예요. 초등학교도 중퇴를 했는데 대단하시죠? 이런 분의 그 어떤 정신세계 있잖아요. 다른 거 키가 작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의 정신세계를 본받고 싶죠. 본받고 싶고 내가 따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따라 할 수 있어. 우리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반짝반짝 빛나는 회원님과 함께 우리도 따라서 합시다. 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준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 하늘이 3가지 지혜를 줬대요. 우리도 받아갈까요? 우리도 받아가야 되겠죠. 어떤 거였냐면요. 가난한 것.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뭐요? 허약한 것. 또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그래요. 이야, 하늘에서 준 은혜가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뭐예요? 가난하고 허약하고 배우지 못한 것. 이 3가지를 은혜로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너무 좋지 않아요? 대단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함께 나누는 게. 그 은혜 덕분에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그 3가지 은혜 덕분에 그러는 거 있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은혜 덕분에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야. 아이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엄마가 나를 공부를 못 시켜줘서 안 시켜줘서 이 왼수야 할 텐데 은혜네요. 벌써 남다른 거예요. 와,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내 팔자야 할 텐데 팔자 타령 안 하고 부모님 핑계 안 대고 남 탓 안 하고 어디요? 저 하늘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더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 저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자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뭐예요? 전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어머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뭐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여긴 뭐예요? 어릴 때 벌써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업에 실패를 했고, 그쵸? 집안이 기울인 거.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그 상황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지금 있는 환경,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환경을 뭐예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은혜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왼수 아이고 이 팔자 내가 뭔 살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쵸? 그래서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놀란 거예요. 그쵸? 기자가.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그쵸? 남들이 봤을 때도 다 뭐예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 어, 성함이 어디가 이 일본의 이 성함이 안 보여요 갑자기. 이분은 이분은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난함 덕분에 우리는 으이구 내가 그냥 엄마만 잘 만났어도 아빠가 돈만 잘 벌었어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어때요? 가난함 덕분에 정말 큰 성공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주변에 부자나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요. 이 정신세계가요. 긍정적이세요. 제가 의식의 수치 올려놨잖아요. 그 매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 이상의 에너지가 이 사랑의 수치 있잖아요. 사랑의 수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의 계좌가 있다고. 적금 통장에 사랑의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에 작은 밝기, 작은 계좌가 있고요. 10,000원씩 매일 저금하는 게 있고요. 10,000원도 어쩌다가 저금하는 게 있어요. 그쵸?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매달 저금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의 밝기인 거예요. 밝기. 그 밝기를 저금하는 건데 이분과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가난하다 그러면 뭐야? 아이고 하면서 막 진짜 못 살아 하고 있잖아.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사랑의 계좌가 제가 보니까는요. 사랑의 계좌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요. 꽉 저절로 차지잖아요. 적금 통장에 꽉 차졌으면은 아 이거 있잖아요. 작은 통장에 꽉 찼습니다 하면 알아서 그 사랑의 은행에서요. 사랑의 계좌를 저절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아 나 하나 집어넣었으면 내가 찾아야 돼. 이렇게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행 있잖아요. 행복은행에서 행복은행 있죠? 행복은행에서 사랑의 계좌가 다 찼습니다. 작은 거 다 찼고요. 좀 중간 거, 큰 거 다 찼습니다 했을 때 알아서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분은 어때요? 가난함을 덕분에 하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때요? 에너지 정신세계를 아주 큰 하늘의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7억, 7조 이렇게 들어온 거 엄청 큰 거예요. 하늘의 은혜라고. 그쵸? 우리도 계좌에 잘 써야 돼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 안 돼. 환경 때문에, 아유, 쟤 때문에. 제가 왜 저래 말이 많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난한 덕택의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대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도요. 와, 정말 너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 나 사무실에 있잖아. 저 말 많은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아, 저 백성이님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러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디를 가나
어디 그냥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여기 이렇게 어떤 그 팀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짝반짝해요. 개모임에 가서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리더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주도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도를 하시는 분을 다 보고 있다가요. 저거 틀렸어. 이게 맞는데 저게 틀렸어. 의견을 내는 거와 마음에 안 들어서 따지는 거는 이게 틀려요. 마음에 안 들어서 따지는 거는 뭐예요? 행복은행의 사랑 계좌에 내가 전에 저금해 놓은 것을 빼앗아 쓰는 거예요. 뺏는 거는 그냥 빼앗아서 마이너스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득 차서 나오는 거는 내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빼앗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말을 제시하든 개모임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모이자 막 이럴 때 이렇게 모이면 어때 했을 때는 좋은 이런 의견은 어때 그래 그리고 이렇게 존중해 줄 때 존중해 줄 때도요 행복은행의 사랑 계좌에다가 돈을 적금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개모임에서도 그 주도하는 그 리더를 존중해 주고 같이 함께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요. 그 리더보다 더 큰 사랑 계좌 입금하는 거래요. 입금이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계좌들에 입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러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게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요. 1989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30년이 넘었어요. 31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할 당시에 남편도 돈이 없고 저도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짜리 지금은 제가 대구에 사는데요. 부산에 영주터널 있거든요. 부산 사시는 분 아시죠? 영주터널 위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쳐다봐서 모르겠는데요. 그쪽으로 안 지나가서 거기에 900만 원짜리 전세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 이모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큰 이모부가 엄청나게 부자였었어요. 많이 부자였었는데 제 기준으로 많이 부자였었는데 그때 막내 언니가 거기는 5형제가 있는데 막내 언니가 2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끼고 막 끌고 모아서 900만 원짜리 전세에 살 때 20억을 상속을 받는 거 보고 하루 종일 진짜 멍 때렸어요. 아니 부모를 잘 만나요. 나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틈틈이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제 주의가 부자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던 계기에서도 어떻게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세계가 물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제 나간 것도 뭐예요?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 그랬죠.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정신세계. 정신세계 안에서도 낮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에서는 어떤 거? 다른 사람을 타인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배려하는 거. 그쵸?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를 이제 저도 딱 막혔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배웠다가. 그래서 이걸 배우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제가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벌써 31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 부잣집에 우리 큰 이모네 언니들 오형제들은요. 지금요. 큰 언니도 그렇고 막내 언니도요. 돈이 아직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혹시요. 부자들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부자하고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자들도 두려움이 있구나. 저는 그 큰 이모네 언니들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부자인데도요. 두려움이 많아서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으로 옆집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나한테 죽이려고 달라들어. 내 재산을 뺏어가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 있죠. 근데 저는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누가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않은 막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세계를 배워야 되는구나. 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알다 보니까 제가 또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의지를 쓴대요. 의지를. 의지라는 거는 강아지나 동물은 나는 부자 주인을 만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그냥 부잣집으로 가고 어디는 강아지를요 막 발로 빵빵 차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쵸? 빵빵 차는 데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들을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한대요. 이 환경도 사실은 너무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 인정했어요. 이, 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술 주사가 좀 있었고, 그랬던 엄마도,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았던 엄마도 제가 선택을 했고, 이 모든 것, 남편도 제가 선택을 했고요. 모든 것들을 제가 선택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선택했으면 이 선택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누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내가. 우리 시연님도, 민주님도, 내가. 그쵸? 누구? 숙향님, 누가 선택한 거?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손짓 해보세요. 네? 내가, 내가. 다 내가 이 환경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긍정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셔도요. 오늘 아셔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제 의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동물하고 없는 게 인간은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를 쓰기 시작을 했더니 지금은요. 제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모든 것은 다 있어. 라는 게 제 가슴 깊이 깊숙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들은 돈은 많지만 돈을 누가 훔쳐가고 나를 없앨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팔팔팔 떠는 언니들이 있고요. 저는 뭐예요? 열심히 의지를 쓰면 내가 모든 것들은 다 있어. 다 돼 하는 의지를 쓰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요.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래요. 나의 믿음에 의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 차이가 31년이 지났는데 너무 달라서 지금은요. 재산 상속을 10원도 안 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쥐가 있어요. 쥐 실험이 있는데 쥐를 어디 상자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전기 충격기 있죠. 충격기를 촥 가했어요. 칙 하고 가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탁 열어봤을 때 쥐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1번 죽었다. 2번 살아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죽었다. 김시현 선생님, 김시현님 1번? 1번? 죽었다. 또 다른 분들 댓글 한번 달아줘 보실래요? 댓글 한번. 박선미님 살았다. 살았다. 또 다른 분. 박지윤님 살았다. 2번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초희님 2번, 2반, 2반, 2번. 살았다, 살았다. 너무 재밌어요. 아, 살았다. 살았다.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열기 전에 모른다. 오, 내 생각이 정한다. 이야, 맞습니다. 민규님, 선생님 강의를, 22번은 없습니다. 막 있습니다. 그죠?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님, 손 들었습니다. 5번은 없는데 몇 번일까요? 네, 살았습니까? 네, 살았습니다. 죽었다도 있고요. 살았다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문선희님, 2번입니다. 답 드리기 전에 2번, 1번 다 나왔습니다. 네. 누가 맞냐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아요.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아요. 왜요? 내가 믿는 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1번 죽는다. 맞습니다.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기 때문에. 또 2번 죽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 있죠. 뿌리 깊은 믿음에서 죽었다 살았다가 내 믿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대요. 네. 그래서 가난해서 나는 불행해. 가난해서 나는 기회가 있어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난해서 성실했다. 가난해서 저는요, 저의 의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허약하진 않아요. 어릴 때 있잖아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88 올림픽 때부터 막 있죠.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안 좋은데 시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뒷다리를. 그래서 제가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허약한 거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퇴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저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나는 모른다.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심리가 아니라 치유사, 영혼의 그 치유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사과정. 그것도 조금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뭐가 있어요? 나는 모른다라는 게 있어요. 모른다라고 했더니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를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하는 일에 좀 약간 성공했다고들 조금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거에서도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빠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분들보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빠르다는 얘기를 조금 빠른 것보다 열심히 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제가 공부를 10년 했는데 딱 1년 딱 공부를 1년 딱 했을 때 이걸 알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걸.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 공부 배워야지, 대학교 가야지, 대학원 가야지 했던 거를요, 다 내려놨어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가서 팀을 이루고 하는 거기서 배울 것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배우려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못 배웠다는 거에 대한 결핍에서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행복해지는데 배운 거예요. 행복해지는 행복학교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저는 나는 몰라요. 나 잘 모르는데 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게 좀 뭔가 뛰어나고 좀 다르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배워요. 하고. 제가 저보고 영혼이 맑다고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맑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 모른다. 내가 아는 거가 없다를 내려놔서 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행복학교 다니면서요.
좀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약간 좀 다른 분들보다 행복 지수가 조금 정말 안 좋았거든요. 진짜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막 진짜 세상에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난 거야?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그런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남자가요, 그 남편이요, 귀엽더라고요. 그냥 어린 아이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여기서 배운 거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저한테 엄청난 큰 장점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도 너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행동 있잖아요. 이 애는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뭔가 변할 수 있는, 변형이 될 수 있는, 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야. 이 환경도 그래. 이 남편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이 친한 친구도 그래. 나를 모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내가 믿음을 바꾸면 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하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 마음이 달라졌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스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해빙이 뭐예요? 생각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집중을 해서 그냥 집중한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핍에, 없음에, 아우 짜증나, 불행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기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생각을 찾아내는 걸 열어놓고 왜 그럴까? 내가 그분들을 존중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도 그 의식이 더 중요하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쵸?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바뀌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어디 더 집중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모임에 있는 리더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제가 저희 아들 말을 안 듣고 차단을 한 거였어요.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번만 얘기하지 왜 자꾸 여러 번 얘기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는 이래 그래서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엄마 있잖아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아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었구나. 들어줘야지 하고 제가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아직 바뀔 것이 더 있어서 저도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될까를 제가 알아차리면서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관찰할 때요. 뭔가 통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 부딪힘을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뭔가 딱 싫은 게 있어. 나 막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보기 싫어하는 것부터 왜 보기 싫지? 내 마음이 닫혔거든요. 그것부터 보시면은요.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그 상태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실 때는 저한테 톡을 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집중?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믿음을 전환시켜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했고 그것이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이분은 부정적인 거를 너무 안 좋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상태로 덕분에 라는 거로 바꾸면서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면서 집중을 했고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어때요?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2월에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는 뭐냐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런데 요번에 저는요. 어머 코로나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코로나 너무 좋아요. 제가 나가는 사무실에 가서 어머 코로나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밖으로 막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뭐야?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막 마스크 끼고 있잖아. 사람 많은데도 막 가요. 인제 한 번은 탁 하니까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인제 막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막 헤쳐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 있다. 근데 처음엔 딱 어땠어요? 집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아 공부하면서 내면을 각성할 수 있는 내면에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지금 요번에 올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발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완전 전 빅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셨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환경 지금 가깝게 있는 이 모든 나의 집, 그쵸? 남편, 아이들, 주변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모든 그분들이 뭐를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그런 생각을 좀 쭉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